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한 조각의 생활의 지혜, 한 잔의 쇼핑 정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윤기나게 해주는 시크릿. 꼭 담아가고 싶은 이야기만 전해드릴게요. 김현진의 시크릿. 쉿. 시크릿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그널이 굉장히 목소리가 너무 앳되게 들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다시 녹음해야겠다라는 목소리도 늙죠. 영원히 늙고 싶지 않지만 목소리도 늙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젊으실 것 같은 분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꿈을 안고 계속해서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이기 때문인데요.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과 같이 늘 생활하시다 보면 내가 늙는다라는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그러시죠. 계속 젊은 유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철이 덜 들을 수도 있고. 철은 안 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또 눈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드디어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두려워하고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그 여름방학이 끝났는데요. 방학 끝나고 이제 여름 학기가 끝나고 가을 학기 시작되는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사실 버클리 아카데미도 여름에 굉장히 많이 또 분주하고 학생들도 많이 등록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특히 창립 10주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경사도 함께 맞이하셨는데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여름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지냈죠. 아스틴하고 여기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 열정과 진심을 알아주신 분들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여름에 특히 우리 친구들 좀 점수 올랐나요? 네, 이번 해가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저희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많이 성적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10년에 봤을 때 이번 해가 제일 많이 오른 것 같아요. 10년 동안 중에 올해 여름이 아이들의 점수가 가장 상승폭이 컸다. 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실력으로 인정받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을 학기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요. 가을 학기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이제 가을 학기가 이 주말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름 동안 바쁘셨다든지 한국에 갔다 오셨든지 해서 공부나 이제 준비를 못 하셨다면 이제 가을 학기 SAT나 ACT 아직도 클래스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니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원서 그거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많이 들어오세요. 네, 사실 그냥 나랑은 좀 상관없는 먼 이야기다라고 그냥 미뤄뒀다가 덜컥 이제 우리 아이 정말 대입 원서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되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여름학기 버클리와 함께 못하신 분들, 여행을 가셨다든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이 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을학기 프로그램 리스트 보실 수 있는데요. berkeley2academy.com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노 지점 전화번호도 안내해 드릴게요. 972-515-0330 972-515-0330번이고요. 또 특별히 제임스 원장님께서 직접 무료로 1:1 대입 상담을 해드립니다. 어떨 때는 상담 비용만 해도 굉장히 큰데요. 무료로 아이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시는데 단순히 학원 등록하세요 그 이상의 그게 아니라 정말 아이를 어떻게 또 코칭하고 대입 준비를 해줄 수 있을지 맞춤 상담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소식이 있는데요. 사실 무료 설명회로 많은 분들이 정보도 얻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 많이 있으세요. 앞으로 있을 무료 세미나도 있죠. 네, 이번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이제 대입 세미나와 또 학자금 보조 세미나 같은 거를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날짜하고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저희 웹사이트나 아니면은 또 나중에 나왔을 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아이비리그 및 명문대 대학 입시 설명회 곧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명문대 대입 전문 코디쌤, 그 스카이캐슬이 아니라 이제 그 버클리캐슬의 제임스 원장님이 코디쌤이 돼주셔서 노하우 탑3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토픽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부모님들이 기다리는 그리고 알고 싶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뭐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학비를 생각하시면은 특히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예, 그래서 장학금이나 이제 학자금 보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원서 쓰는 것도 어렵지만 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대입 원서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밀어놨던 어떡하지 그 학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굉장히 실제적인 준비를 도와주실 꿀팁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대학교 튜이션 그리고 기숙사비까지 하면 적게는 2만 불, 많게는 제가 듣기로는 7만 불까지 네.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부담인데요.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 있으시다면 오늘 잘 듣고 또 메모도 하시고 다시 듣기도 들으시고 다시 보기도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세이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많죠.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은 이거 하나는 꼭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학비 보조금이나 장학금 지원하는 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공짜이며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돈을 써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느니 그렇게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요. 네. 예,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이 쉽게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그런데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을 쓰시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군요. 아니 이 돈이 필요해서 지원이 필요해서 사실 학자금 보조를 받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또 돈을 들여서 뭔가를 배워서 이걸 신청을 해야 된다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이든 부모든 쉽게 스텝 바이 스텝 절차만 밟으면 내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군요.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정말 이 정보를 나만 알고 있다. 내가 얼마를 주면 내가 이 정보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혹하지 마시고 지원 자체를 충분히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대학교 학자금 보조를 받으려면 부모의 인컴이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인컴이 사실 뭐 끝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기준선에서 그 미만 이하가 될 때 받는 거잖아요. 네. 그 기준부터 저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need base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학교 측에서 이제 지원을 받을 때 그 학생의 집안이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재산이나 이게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네. 정해지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기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예, 아무리 그거 써봐도 아무 돈도 안 나올 테니까 작성하기 싫다고 아니면은 작성하기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행복한 고민이긴 한데. 네, 우선은 네, 축하드리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다른 혜택이나 그런 것들도 이 폼을 작성함으로써 이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기에는 이제 집안에서 인컴이 한 35만 불, 네. 그리고 재산이 한 $1 million 정도 있다고 이 숫자는 하시고, 뭔가요? 네, 학생이 한 명 있다고 하시면은 그거에 이상이라면은 받기는 힘든데 그 이하로 있으면요. 어떤 혜택이든 조금만이라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딱 짚고 넘어가면요. 네. 사실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사실 35만 불 이상 인컴 네. 그리고 1 밀리언 이상의 재산 네. 아이 딱 하나. 네. 이 경우가 기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아이가 하나 이상, 둘 이렇게 학교에 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지원을 받으실 수 네, 있죠.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걱정 없잖아요. 다 이 정도 선을 넘으시는 분보다는 사실 그 중산층의 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누구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 높은 기준에만 좀 이제 보조가 어렵지만 그 이하에는 모두 다 내가 받을 뭔가 구석은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왜냐하면은 또 다음 내려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워크스터디나 론 같은 것도 이거를 작성을 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내가 인컴이 너무 많아서 보조금 받지 못하니까 아예 작성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큰 오산이네요. 네.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다 하더라도 이걸 작성을 해야 이제 학교 측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네. 받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주시면요. 어떻게 이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그 팁을 주실 예정입니다. 10년 넘게 전문적으로 입시를 지도를 해오고 있고요. 또 우리 친구들 지원한 대학 여러 군데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있고 이런 소식들 많이 들려오는데요. 그 노하우와 비결을 오늘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등록금 해결해줄 학자금 보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merit based가 있고 need based가 있어요. merit based 그리고 need based. 네, merit based는 이제 scholarship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뭐 탁월한 재능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에게 주는 금액 주는 도움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이 재산이 어떻게 되든 그거와 따로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이 학생을 진짜 원한다. 그러면 그 메릿을 쳐서 이렇게 돈을 얼마만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느 특정한 거를 성취를 했다.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어지는 돈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게 뭐 GPA에 따라서 SAT 점수에 따라서 아니면 학생의 특별한 재능에 따라서. 그럼 기회가 참 많은 거네요. 그 홀리스틱 리뷰로 다 통한 다음에 메리트 베이스드 장학금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는 GPA가 뛰어나서 어떤 친구는 뭐 에세이를 잘 써서 어떤 친구는 SAT 점수가 특별히 높아서. 네, 에세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몇 년 전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성적도 낮고 이제 UTD 거의 들어갈 말락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교 측에서 그 학생의 에세이를 읽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그 학생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풀라이 스칼러십을 준 적도 있거든요. 와,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학교와 학생들의 관계 그 구애 작전과 비슷하게 그 예를 들어주신 적이 있는데 이 학교가 에세이가 너무 매력적이니까 나는 너를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장학금을 주고 에세이를 통해서 발탁이 되는 경우도 네. 있군요. 따로 지원하지도 않고 SAT나 SAT 점수나 원서만 잘 써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굉장히 그러면 장학금 지원하려면 에세이도 잘 써야 되고 뭐 인터뷰도 잘해야 되고 홀리스틱 리뷰에서 모든 점수가 다 높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메리트 베이스는 그만큼 그 분야별로 나눠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우리 친구들 대입 원서 넣기 전에 한번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입시의 끝에는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은 그게 뭐 점수로도 되겠고 특히 근데 이제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말로나 자기의 그 업적이나 이런 걸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은 뭐 많은 혜택이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나는 다 다른 거 포기하고 에세이만 뚫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전반적으로 모든 노력을 하면서 특히 에세이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읽는 거니까 최대한 나의 장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게 잘 준비가 돼야겠습니다. 메리트 베이스 먼저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자금 보조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하셨는데요. 메리트 베이스 그러면 지금은 니드 베이스 알아보죠. 네, 니드 베이스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학자금 보조인데 이게 크게는 이제 정부에서 주는 FAFSA로 알고 계시죠? 네. 예, 그 정부에서 주는 거가 거의 다 니드 베이스고요. 그리고 니드 베이스는 또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주는 니드 베이스 스칼러십이나 그랜트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인컴이나 집안 인컴이나 이렇게 낮으면 낮을수록 보조해 주는 금액이 더 높죠. 그렇다면 FAFSA나 학교에서 주는 거 외에 다른 형태는 니드 베이스가 없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짜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스칼러십 그랜트가 있고요. 네. 그거는 받되 갚지 않아도 되는. 아, 그냥 주는 돈.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분야는 이제 론으로 주거나 뭐 이자율이 아주 낮은 론이나 아니면은 그걸 졸업하기 전까지는 돈을 다시 안 넣어도 되는 그런 론들이 있고요. 그런 론들도 학교에서 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학교를 통해서 주는 게 있어요. 정부에서 학교를 네. 통해서 주는.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도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학교 자체에서도 주는 론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군요. 디렉트 론하고 이제 subsidized 론으로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subsidized는 정부에서 이자를 아주 낮게 하든지 아니면은 매년 후에 갚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네. 디렉트 론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갚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니드 베이스도 사실 굉장히 심플하게 한 종류인 줄 알았더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work study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work study는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되 정부에서 반을 내주고 학교 측에서 반을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다른 hourly based 일하는 것보다 보통 인컴이 2배, 3배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것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잡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학교 교내에서 네.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은 뭐 그냥 도서관 앞에서 애들 들어오는 거 보고 어머. 카드 긁어주고 그게 끝이거든요. 원장님, 예. 땡보라는 말 모르죠? 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반만 내도 되니까 네. 아울리 레이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더라도 보통 미니멈 웨이지가 8불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더불 뭐 16불, 뭐 20불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워크스터디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꼭 FAFSA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중요하네요. 네. FAFSA를 통해서 워크스터디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건 안 쓰겠다 하시면은 이런 혜택들도 못 받는 거.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일단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놓는 게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자금 보조 오퍼 레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메리트 베이스, 니드 베이스 이렇게 그 레터에는 다 섞여서 오겠네요.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입시 통보가 오고요. 네. 합격이 됐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Financial Aid 패키지가 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얼마만큼 scholarship, grant, loan amount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나는 스칼러십하고 그랜트만 받고 론하고 이건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꼭 론을 줬다고 해서 꼭 돈을 빌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허가가 났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또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군요. 합격 통지와 같이 오는 패키지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메리트 베이스, 니드 베이스 다양한 보조금 오퍼 레터가 같이 오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그랜트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칼러십 지원이나 이런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UT 원서를 보시면은 이제 원서하고 뒷부분에 체크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스칼러십 섹션이 따로 있는데 이게 옵셔널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옵셔널이다 하면은 안 하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안 할래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있는데 맨데토리만 하고 네. 옵셔널을 항상 그냥 안 네, 할래.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그래 해야 돼 하면 하고 안 해도 돼 하면 안 하고 이러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원서 바쁘다고 이거를 이그노하면은 나중에 거기에 주어진 혜택들을 못 받죠. 그렇군요. 근데 되게 간단해요. 어떤 학교들은 원서 뒤에 그냥 자기에게 해당되는 부분만 체크박스를 하면 되거든요. 네. 뭐 자기의 인종이라든지 어떤 거는 이제 뭐 자기가 왼손잡이면은 체크박스 해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스칼러십들이 여러 종류들은 많아요. 재밌네요. 우리 친구들 특히 아들들은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엄마 그거 안 해도 돼. 그 옵셔널이야. 그리고 엄마는 또 너무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되나? 그리고 넘어가는데 그런 거 원장님, 제임스 원장님과 에밀리 원장님 좀 챙겨주시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옵셔널이라고 해서 안 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체크박스가 또 어떤 데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스칼러십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지원을 하겠느냐, yes, no question이 있는데 그걸 아예 안 썼던지 아니면 no라고 체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혹시 내 입시에 뭔가
어렵게 할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놓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신. 안 좋은 영향을 네. 줄까봐 네.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있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입시하고 파이낸셜 에이드 부분은 따로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못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옵셔널이라고 생각해서 그 원서에 있는 그 체크박스에 그냥 무시하고 다 넘어가시는 경우 여러분 눈앞에서 2만 불, 4만 불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해요. 더해요? 그러니까 4년 전에 장학금 같은 것도 그거를 예스라고 해야 그게 해당되면은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뒤늦게 내가 가서 예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죠. 벌써 그 돈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습니다. 체크박스 너무 중요하네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옵셔널 체크박스가 조그맣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보통 그래요. 네.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 절대 놓치지 않게 버클리 아카데미 원장님 두 분이 지켜주시는데요. 혹시나 어머님들, 아버님들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기억 꼭 하시고요. 원서 끝에 나와 있는 스컬러십에 지원하겠느냐라든지 어떤 옵셔널의 질문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체크를 하고 긍정적으로 내가 원한다라는 표시를 꼭 해두시는 것. 오늘 꿀팁 하나 배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원서에 체크하는 것 그리고 패키지가 오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메리트 베이스, 니드 베이스 내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일단 지원을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이거 말고 또 작성해야 되는 것이 또 있나요? 네, 이제 공립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FAFSA를 주로 작성을 하고요. 네. 사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파일을 작성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건 CSS 프로파일이라고 그래요. CSS 프로파일. 네, 근데 이제 FAFSA는 이제 여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만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지만은 CSS 프로파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학교에서 줄 수 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해당이나 혜택을 받으시려면 이제 CSS 프로파일을 쓰셔야 돼요. FAFSA와 CSS 프로파일 꼭 기억하시고요. FAFSA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걸 지원을 해야 여러 가지 스컬러십이라든지 그랜트라든지 론이라든지 워크스터디까지 이걸 통해서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폼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들으셔서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걸 작성을 안 하든지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은 학부모님들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셨는데 이제 어느 학자금 보조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이제 CPA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이 FAFSA나 이거 CSS 프로파일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한테 2,000불을 주면은 작성을 해주겠다 이렇게 2,000불이요? 얘기를 와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듣고 절대 그게 아닌데 아까 잘 모르시는 그쵸. 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제임스 원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학생이나 학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스텝으로 되어 있고 혹시나 모르면 원장님께 가져가도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영어가 뭐 짧으시다든지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갖고 원장님 오시면은 200불이라도 받으시나요? 예. 안 받고 했죠. 하지만은 그런 게 그러니까 작년에 텍스 보고서만 갖고 계시면은 그거를 보고 해당된 란에다가 그 금액을 적든지 거기 해당된 란에다가 그 인포메이션을 그냥 옮겨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학법적으로만 이렇게 그거를 하시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학자금 보조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걸 약간 자기 재산을 좀 숨기든지 올바른 란에 안 넣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그걸로 해서 나왔으니까 돈을 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텍스 보거나 그거를 했을 때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합격이 된 학교에서 합격을 취소한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서 이제 대학 입시 도움을 받고 합격 통보를 받았는데 몇 달 후에 통보가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학부모 보조 그거를 좀 더 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서 이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 레드 플래그가 돼서 이런 연락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드림스쿨 합격됐는데도 못 들어간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그 합격될 수 있는 학교에서 갑자기 레드 플래그가 돼서 취소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정직하게 신청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작성 시기는 언제예요, 원장님? 그러니까 보통 이제 FAFSA나 CSS 프로파일은 10월 1일부터 열리거든요. 10월 1일. 네. 딱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텍스 보고와 이번 해에도 비슷할 것 같으면은 작년 텍스 보고를 예상이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인포메이션만 거기다 적어 넣으시면 돼요. 그렇군요. 오늘 중요한 부분들 너무 많이 또 얘기를 해주셔서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메릿 베이스, 니드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장학금 보조 신청서 작성인데요. FAFSA와 또 사립에서 진행하는 CSS 프로파일. 둘 다 구글에서 뭔가 검색해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이제 CSS 프로파일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도 아니니까 무슨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CSS 프로파일은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텍사스 대학교에 지원을 하시려면 이제 FAFSA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만 되지만은 주 안에서 주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있거든요. 이게 TASFA라고 TASFA라고 하는데 그거는 TASFA. 예. 네. 그거는 이제 텍사스 주에서 주는 돈이거든요. 네. 그거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해도 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TASFA네요, 이거는. 네. 와, 어려워요. FAFSA와 TASFA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네. FAFSA는 정부. 그리고 사립에서 하는 게 CSS 네. 프로파일. 그리고 텍사스에서 주는 것이 TASFA. 네. 기억하시고요. FAFSA 제외하고 CSS나 TASFA는 인터내셔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10년 동안 명문대 입시 준비하시면서 대입 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파이낸셜 에이드 관련된 것까지 너무나 같이 끝까지 또 알려주시고 또 학생의 상황이 또 이만큼 다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입시 준비위에서 유용하고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버클리 아카데미에서 함께 하시면 이 한 달에 한 번 인터뷰 이상으로 언제든지 찾아가시고 또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특히 학자금 보조 상담 10월 1일에 문을 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부터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학기 등록 한창 중인데요. 평균 점수 3,400점 향상 주말 SAT 반에서 또 평균 점수 향상 4,5점 ACT 반까지 그리고 인기 프로그램이죠. 게이트웨이 패키지 기다리고 있고요. 1:1 전 과목 개인 튜터링까지 대입의 모든 것 버클리 아카데미에게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플레이너 프리스코 지점 전화번호입니다. 오늘 또 소개해 주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든 분들 연락 주시면 됩니다. 972-515-0330 972-515-0330번이고요. 가을 학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친구들 정말 늦기 전에 꼭 연락해서 또 등록도 하고 무료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또 장학금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들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학부모님들 다시 듣기 엄청 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 학기 시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학원이 10년이 됐거든요. 네. 예, 그 안에 다양한 학생들과 같이 하였고 뭐 동고동락이라고 하나요? 네. 예, 같이 울고 하면서 같이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배워간 거 많고 인포메이션도 많으니까 어느 시츄에이션에 계시든지 와서 상담을 하시면은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항상 함께 뛰는 버클리 아카데미 실력으로 말하는 버클리 아카데미입니다. 전화번호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972-515-0330 오늘 버클리 아카데미 제임스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버클리 아카데미와 함께했습니다. 사계절이 와 그리고 또 떠나 내 곁